네 번째, 학종으로 대학 가는 팁. 별거 아닙니다.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부터 시작하면 되냐면요, 중3 졸업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부터 좀 준비를 해야 하셔야 될 겁니다. 문의가 옵니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학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니면 큰 아이를, 뭐 둘째 아이를 대학을 보내는데 학생부 종합이 되게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중학생인데 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꿈을 꼭 키워주십시오. 진로 설정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끝나고 중2 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1, 중2, 중3 어떤 우리 중1 때 자유학기 하잖아요 지금. 그때 꿈 찾아 너무 이른가? 중3 끝나고 고1 들어가기 전에 그때 뭔가 이 친구가 문과일지 이과일지라도 어느 정도 계열은 좀 찾을 수 있도록 흥미가 있는 게 있다면 그 흥미를 좀 가지고 상담하시면 돼요. 저희 아이가 게임을 좋아해요. 이해를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저한테 온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 친구를 만나보면 좀 느낌이 오거든요. 외형적인지 약간은 내성적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외형적이라면 충분히 이 게임 산업, 게임 문화 발전을 가지고 경영학을 갈 수 있는 스토리 라인도 짜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성적? 이게 너무 수치가 그런가요?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열중하고 연구한다는 의미예요. 한 곳에 열심히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면 소프트웨어나 컴공 쪽을 한번 시도시켜 볼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꿈과 진로를 설정해 주면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좀 스토리 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중3학년이 지나은 고1, 고2는 의미가 없느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고1까진도 괜찮습니다. 고1이 이미 끝났습니다. 고2 올라갑니다. 그때라도 꿈을 꼭 지정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뭐 학교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교내 대회도 관련 대회들은 좀 수상도 할 수 있고, 교내에서 이제 전공 관련 수업들도,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관련된 수업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점수도 많이 딸 수 있으니까 고2때라도 스토리 라인 짜는, 즉 꿈과 진로를 설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전 이제 고3 올라가는데요, 꿈이 이거는 좀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3들은 연락 자주 주세요, 저희한테. 그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고1, 2 때 생기부 내용이 내가 고3 때 그때 꿈을 뭔가 딱 지정해 놓은 게 세부적으로 올라간다면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1학년 때는 경영학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경영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시다. 2학년 때도 뭐 경영자를 썼어요. 근데 내가 해봤더니 고3 때 내 꿈이 경영이라는 것보다는 뭔가 여기서 더 세분화되긴 마케팅은 마케팅, 재무면 재무, 인사하면 인사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거가 좀 재밌겠더라. 특히 그래서 재무 쪽이 재밌는 거예요. 해봤더니. 그럼 이런 친구들은 꿈을 그때라도 세분화시키면 의미는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경영학이 재밌겠지 하고 준비하다가 고3 딱 올라온 시점에 재무가 재밌는 거예요. 문과지만 확률 통계를 하면서 수학을 하면서 좀 흥미를 키웠다던가, 아니면 경제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재밌더라라는 거죠. 뭐 경영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고3 때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무, 아니면 재무, 뭐 이런 식에 대한 세부적인 꿈을 쓴다면 그림은 나오죠. 근데 이제 아닌 친구들입니다. 막 공대 갔다가 뭐 수학자 됐다가 의미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싫어요. 갑자기 스포츠 하고 싶대. 이렇게 되면 꿈과 진로는 설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럴 때는 팁 자체가 스톱이고 이 친구는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라인 구성 이야기는 아까 계속 붙여서 이야기해 드렸죠. 꿈이 정해졌습니다.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스토리를 짜서 거기까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이 스토리 라인이라는 게 실은 짜는데 중간에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또 고1 때 학생들 관리해가지고 쭉 보내다 보면 선생님, 제일 처음에는 선생님, 저는
화학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좀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가 연구를 하고 이런저런 과제들을 하고 학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선생님, 저는 우주 천문 쪽이 관심이 있어요. 그럼 좋습니다. 화학 가지고 우주를 연계시키면 돼요. 그렇게 스토리 라인 구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때 맞춰서 스토리 라인 구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큰 뼈대를 하나 맞춰놓으세요. 살붙이긴 나름이니까. 네. 그렇게 스토리 라인이 구성되면 됩니다. 자, 꿈 목표 정해졌어요. 그 다음 스토리 라인도 짜졌어요. 이젠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쵸? 학생부 종합 다시 돌아갈까요? 학생부 종합 평가서는 생기부, 자소서,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 관리가 필수가 됩니다. 생기부 관리는 항목별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저희 참된 교육 컨설팅 초록창 넷대버 뭐 이렇게 네이버라고 해도 되겠나? 아무튼 거기다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는데 거기서 뭐 공식 블로그, 저희가 공식 블로그에다가 이런저런 내용 많이 넣으면 거기다 써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거 생기부 관련해서 적었던 선생님, 저희가 칼럼 내용을 갖고 다시 제가 방송을 좀 할 건데 그때 보셔도 되고요. 생기부 관련 항목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보세요. 좀 우선 궁금하신 분들 보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되지 않으면 학종 쓰기 힘듭니다. 생기부 정말 큰 퍼센트. 1차 서류 평가하는데 자소서와 생기부가 같이 들어갑니다. 면접 2차 이야기죠. 1차에서 보통 2차 인원을 3배수로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학생종합에서 A라는 대학의 B 학과에서 4명을 뽑겠다 하면 1차 모든 그 지원자들의 서류 중에 3배수, 즉 12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그 안에 들기 위해선 생기부와 자소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생기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참된 교육 컨설팅이 추구하는 바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상술로 학생부 종합을 가지고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파렴치한 업체들, 사교육기관들을 싫어하고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 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 믿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안 좋아요, 생기부. 누가 봐도 아니. 저희 거 방송 보고 봤더니 생기부 이거 안 되겠구나 했는데 업체를 혹시 모르고 갖고 가본. 근데 거기서 뭐래요? 자소서 잘 쓰면 대학 가겠대요. 그리고 그 학교 레벨에 따라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누가 아래 학교 가려고 자소서 쓰고 힘들게 알아보고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상향을 쓰려고 하죠. 위 학교 막 말도 안 되는 좋은 학교 이야기하면서 되겠다고 합니다. 지금 자소서 어차피 어머님 1차 서류 때는 자소서 잘 쓰면 합격합니다. 생기부 같은 건 자소서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커버할 수 없습니다. 100점 만점 1차 서류로 평가하면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포인트 잡고 이 평가 영역지가 있는데 체크해서 점수가 도출되거든요. 자소서에 관련된 항목은 생기부의 내용들을 다시 재정리해주고, 왜냐면 입사관들이 봤을 때 생기부 내용이 너무 실은 너무 항목이 뒤죽박죽 많아서 이걸 쭉 읽어내는데 한계도 있습니다. 보면서 다 체크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최종 정리할 수 있는 게 실은 자소서예요. 아니면 자소서를 먼저 보고 생기부도 평가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내서가 되던 최종적 결과서가 되는 게 자소서인데요. 이 자소서가 앞에 있는 내용 아무것도 없이 부풀려고 쓴다고 되겠습니까? 어차피 다 확인하고 아닌 거 눈에 들어오는데요. 말 긁기 화려하고 미사하고 좋고 되게 어려운 말 쓴다고 붙을까요?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뭐 매년마다 많은 인원의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을 보내고 있지만 자소서를 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많이 써오고 이제 저희가 첨삭하는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면 담백해요. 근데 활동들이 있어요. 연결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화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다 화려함을 부추갈까요? 아니요. 흐름상 읽어봤을 때 쭉 읽힐 수 있을 정도만 딱 정리해서 갑니다. 합격합니다. 면접 때 만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희하고 자소서 하지 않았지만 면접 때 하는 친구들은 이미 1차를 통과한 친구들이죠. 그 친구 자소서 봅니다. 와, 이렇게 못 써도 붙구나. 네. 생활기록부가 좋아요. 대신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못 써도 학교에 너 못 썼다 하면 못 썼어요. 붙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붙을 이유는 다 있습니다. 생기부가 100점 만점에 제가 보는 생기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략적인 평균값 한 70점 이상 정도의 수치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그렇기 때문에 실은 생기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남은 20점에서 30점을 자소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생기부 내용이 어느 정도 다 좋은 내용인데 중구난방가 떠 있으면 그걸 내용을 아주 아름답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보여지는 게 좋은 자소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고3 때는 자소서 잘 쓰셔야 되고, 보통 이제 1차 서류가 이렇게 해서 하고 이 면접까지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를 잘 해야죠. 면접 때 생기부 좋고 자소 좋은데 말을 못 합니다. 자기 한 내용을 버버버 대도 돼요. 그래도 자기 할 말은 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뭐 면접 지도하면서 느낀 건데 부모님이 되게 걱정하세요. 이 친구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웬걸 학생이 너무 자기 전공에 관련 내용이 나오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아주 그 버버버 대고 쑥스러워하는 녀석이 말을 천상유수는 아니지만 버버버 대면서도 아주 듣기에 편하게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활동이 있다면 충분히 자기가 쓴 자소서라면 충분히 면접 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면접이 어렵다 쉽다 대한 이 난이도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나 면접마다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 따로 또 촬영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하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생이 학종이 무엇이고 학종에 어떤 학생이 지금 어떤 학생이 합격을 하는 것이고 학종은 어떠한 팁을 갖고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렸어요.